진짜로요? 그 다음 요. 에세이가 마지막이잖아. 요. 전에가 연락하기잖아. 드더더. 연락하 전에 안 자, 갑니다. 근데 시험도 안 들어가는데. 아하. 자, 이제 선생님, 네? 시험 안 들어가는 거 안 봐도 되는 거야? 우선은요. 급한 거 먼저 봐요. 잠깐만.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에 먼저 한대요? 네네. 연락하. 이렇게 말했어요. 1차 때 열화학이랑 열화 한다고 했고. 물질의 분리한다 했고. 물질의 분리. 물질의 분리, 그 물질의 분리가 그게 크로마토그래피고. 네. 그리고 2차 때 뭐 산연기랑 다 나왔는데. 알았어. 근데 어. 그 연락하는 전체 범위가 안 돼. 그렇겠죠. 엔트로피까지 다 내겠죠. 아니면 깁스 에너지까지 다 내겠죠. 알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많이 하긴 했는데, 내가 또 연습 문제 같은 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자, 우선 여기 보자. 여러분 수업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이 하나가 나오냐면 격자 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고체 결정 부분에. 그래서 이 격자 에너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는 격자 에너지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돼요.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서 격자 에너지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이제 우리의 종착역은 격자 에너지예요. 그 격자 에너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있는데 위치 에너지 뜻이 뭐예요? 위치 에너지. 자, 그거는 이제 번역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 의미. 자, 이 녀석은 바로 입자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변수가 됩니다. 그런 에너지의 함수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관련해서 수식이 이제 뭐가 있냐면 MGH. 자, 이것도 그 위치 에너지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맨 처음 배웠던 위치 에너지가 이걸 거예요. 아마 중학교 교과서 이거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한 다음에 그 R분의 M1, M2 뭐 이런 수식도 있죠. 요거는 무슨 위치 에너지죠? 만류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한 다음에 R분의 Q1, Q2 요런 위치 에너지도 있죠. 요 위치 에너지의 이름은? 이건 쿨롱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전하량 Q1, Q2 사이에 위치 에너지를 조수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수식은 물리학에서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거리가 변수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 수식에 거리가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위치 에너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왜 거리가 변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입자 사이의 인력, 청력 요것을 에너지로 표현한 것이라서 그래요. 인력이란 말 알고 청력이란 말 알죠? 그래서 인력이 어떤 나타나는 입자들 사이, 청력이 나타나는 입자들 사이의 에너지를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또 항상 변수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인력 혹은 청력 얘를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고요. 이 위치 에너지를 다시 또 미분을 해주면 인력이나 청력으로 나타나는 수리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청력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위치 에너지라서 그래서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래요? 이상기체는?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하죠. 왜? 이상기체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돼요? 이상기체는 분자들 사이 인력이 0이죠. 이상기체는 분자들 사이의 청력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0을 적분하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경우 0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0을 적으면 왜 0이 나오냐? 그거는 수학 선생님한테 묻는 걸로? 0을 적으면 0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 뭐야 지원아 뭐라고 한마디 좀 해줘봐요. 네? 뭐라고 한마디 좀 해줘봐요. 그냥 무시하고 수업. 아 그냥 무시하고. 와, 아니 잠깐만 진짜 영어. 근데 적분상수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 영어 정말 왜 영이 나오는데? 아 여기서의 모든 적분은 부정적분입니다. 아니 정적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했어야죠. 자연과학에선 부정적분이 없습니다. 저 그건 모르겠네. 그럼 네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선생님 잘못한 거 같아. 이건 진짜. 그냥 무시하고.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으로 표현한 게 위치 에너지라서 위치 에너지는 항상 거리가 변수로 들어간다. 자 이때 재밌게도 어떤 또 수리적 관계가 하나가 있냐면 만약에 입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청력은 전혀 없고 인력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청력은 전혀 없고 인력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얘를 적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가 항상 음수로 나타납니다. 항상 음수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좀 흔하지 않고 드물긴 하지만 아무런 인력 없이 오직 청력만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요걸 위치 에너지로 적분해서 표현하면 양수가 됩니다.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시스템은 인력만 있을까요? 청력만 있을까요? 대부분의 시스템은 둘 다 있을까요? 둘 다 있기 때문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인 이 위치 에너지를 더했을 경우는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음수. 그때 다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음수를 많이 했어. 예, 더해서 양수일 수도 있고 더해서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했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인력 청력의 관계를 알아야 되느냐도 이제 곧 알아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상호 작용력. 요것의 위치 표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라니 무슨 방향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력이 뭐예요? 뭐하고 뭐를 상호작용력이라고 하죠? 정답! 이걸 상호작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을 한꺼번에 상호작용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물리학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의 방향을 어떻게 청력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인력 청력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알갱이가 몇 개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알갱이가 2개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입자 2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 물리학에서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시점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종점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시점과 종점을 정했으니까 무엇을 정할 수 있어요? 시점과 종점을 있는 그렇지. 바로 물리학에서는 항상 이런 식의 방향 벡터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시점에서 종점으로 향하는 이 방향 벡터의 방향을 요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물리 시간에 배운 거예요. 사실은 다 배웠어요. 배웠어야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요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짜잔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짜잔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관계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청력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랑 같아요? 청력의 방향이. 방향부터 방향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청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이 작용되는 방향이 물리학에서는 무조건 플러스 방향이에요. 알겠죠? 네. 이게 무슨 파트예요? 격자 에너지요. 아. 그러면 뭐라고요? 거기 이게 나와요? 잔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프린트 얘기 잔뜩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뜬금없게 나오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잖아요. 누구 선생님 파트 나오는데요? 누구더라? 그거 엑스레이 하고 고체 결정. 아, 거기 뒤에 나와요. 알겠죠? 도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불신지옥. 뭐라고요? 불신지옥. 아니 전 못 봐가지고. 언제요? 불신지옥. 나갈 건데. 불신지옥. 불신지옥. 믿음이 없는 자 지옥에 갈지어다. 알겠죠? 알겠죠? 불신지옥. 알겠죠? 선생님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 유주 믿습니까? 믿어. 저 뭐냐? 동현 믿습니까? 네. 지원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불신지옥 해봅시다. 아니 믿는다니까요. 뭘 불신지. 이거 믿으면 괜찮으니까 불신지옥. 믿겠습니다. 자, 잠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청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인력은 무슨 방향이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항상 인력이 마이너스 방향, 상호작용력에서 그런 이제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으로부터 이 상호작용력의 합력 표현을 좀 보면 만약에 이제 합력이 나타났다. 저 상호작용력에. 그러면 합력이 지금 저기서 인력하고 청력이 동시에 나타나면 인력 벡터에다가 청력 벡터를 더해서 합력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벡터 관점인데 아무래도 벡터 관점은 실제 계산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벡터 관점은 표현하기는 편한데 쓰기가 실제로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죠. 기하학적으로 다시 분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벡터 관점으로 표현을 해도 뭐 같이 스칼라 관점도 같이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칼라 관점으로는 그래서 이 합력을 인력과 청력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항상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으로 상호작용력의 합력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여기 요 인력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청력의 방향이 뭐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인력 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청력 크기에다가는 플러스. 알겠죠? 동현 알겠니? 그렇죠. 저기 2단자 알겠어요? 2단자요? 2단. 그게 뭔데요? 안 믿는 사람.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아니, 저는 근데 두 눈으로 확인하면 응? 확인 안 하면 잘 안 믿어가지고. 두 눈으로 확인하면 잘 안 믿는다고요? 확인 안 하면. 아 진짜로요? 이거 나중에 네. 찾아보려고. 그래 좋아요. 좋아. 선생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그래. 어차피 뭐 우리 사이 뭐 그렇게 끈끈한 사이도 아니고요. 아니 제가 흥. 자 봅시다. 자, 진짜 자 그래서 합력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수리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뭐냐면 이 상호 작용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인력 청력 과 위치 에너지 사이의 이게 수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리적 관계도 뭐 사실은 뭐 막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증명 과정이 있어요. 있는데 이 증명할 때 뭐 뉴턴이안 뭐래 뭐 해갖고 뭐 증명하는데 내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해보고 두 번 다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증명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니까 학교 그 물리 선생님한테 여쭈시고요. 그 결과만 외우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결과를 외웁시다. 자, 뭐냐? 이 P가 무슨 에너지임?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를 짜자자잔 미분할 생각이에요. 미분. 뭐에 대해 미분할까요? 위치 에너지를 무엇에 대해? 바로 거리에 대해 미분할 겁니다. 왜? 거리에 관한 그렇지. 변수가 거리니까. 어떤 함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로 미분을 해야 변수의 영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항상 뭐냐면 거리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때 재밌게도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합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합력이 됩니다. 자, 저 과정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증명하는 과정 나도 다 까먹어서 모르니까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이거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아까 합력을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여기다 쪼종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인력 빼기 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자? 이 관계를 외우도록 합시다. 놀랍게도 이 관계가 수능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옵니다. 알겠죠? 수능에도 나옵니다. 다만 수능 치는 애들은 이 수식을 배운다, 안 배운다? 당연히 안 배우고 결과만 외워서 막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자, 근데 그거와 별개로 사실 이런 뭐냐면은 요런 수리적 행위, 이게 사실은 실용적으로 뭘 알기 위함이죠? 기울기. 그렇지.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을 했을 때 어떤 함수에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거나의 의미를 입자 사이의 인력 청력의 대소 비교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봐봐. 오직 인력만 적분을 하면 음수가 되고 오직 청력만 적분을 하면 양수가 되는 게 위치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력하고 청력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위치 에너지도 한꺼번에 적분이 될 텐데 그럴 경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다 더했을 때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잘 모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때 위치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인력이 더 우세했을지 청력이 우세했을지를 뭐로 알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 알겠죠? 중요해.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수능에서도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 나눠드린 교재에 넘어가자. 쓱. 오늘 이한이 안 오나요? 예? 이한이. 그거 보러 간 거예요. 뭐요? 이한이가 내가 오늘은 저기 반림동에 경남갖고 수업이 없어가지고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올 때 이한이가 나랑 수업이 같이 끝나가지고 내 택시 얻어 타고 온단 말이에요. 쌤 안 오면 안 올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택시를 못 얻어서 같이 안 왔을 거예요. 시연이네. 시연이는 시연이 없다 오늘 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연이 오늘 와서 여기서 깽판 치고 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시연이는 그럴 깡이 없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맨날 말만 그렇다고 안 해요. 그래요. 유주도 거기 뭐냐면은 그 시연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 시연이 약간 학교 안 싸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안 돼요 별로 없어요. 시연이 그 중학생 후배도 네. 이한이랑 같은 학교인데 이한이한테 인사하는데 시연이는 이한이한테는 90도로 인사하는데 시연이가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수업에 누구 있었냐면 시연이하고 그다음에 시연이하고 찬유. 찬유도 있고 그거 이 여학생 한규영? 규영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껏 시연이가 규영이한테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게 거리가 진짜 여기 시연이 앉아 있었고 여기 규영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연아 규영이한테 안녕 규영아 인사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시연이 진짜 시연이는 저희 학교에 여자들이랑 한 번도 얘기 안 했을걸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막상 규영이는 덤덤한데 덤덤하게 규영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우도 있었거든요. 시우도 있었어. 둘한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보더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 보복할 거예요. 막 이러고 보복은 무슨 보복이야. 그래서 해보라니까 해가지고 진짜로 진짜 어렵게 안녕 시영 안녕 규영아 안녕 시우 한 거예요. 야, 그 처음 그랬다만 됐다는 거 아니야? 막상 시우하고 규영이는 안녕 시영아 진짜 얼마나 왜 그런지 진짜 이제
아니 2, 3년 동안 이제 같은 건물에서 다 같이 잤잖아요. 근데 아니 뭐 좀 표현이 이상해. 아니 어쨌건 다 같은 건물에 2, 3년 동안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했는데 말 한마디랑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시연이 여자한테 관심 없어서. 샤이 게이라고 신기해요. 자 하여튼 그렇다. 서로 인사는 하고 지내자. 알겠죠? 네, 선생님, 하여튼. 근데 이한이랑 시연이랑요 네. 같은 중학교였는데 과거를 와갖고 같이 중학교인 거 알았어.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말해야 돼요 진짜. 아, 보통 과학고 준비한 애들은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니까요. 친해지지 않나? 왜냐면 정보 교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근데 몰랐대요. 아, 선생님 부끄러워가지고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시현이 약간 이한이 좀 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6페이지 이끼마스 6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 지우자. 쑥쑥쑥쑥. 아유. 6페이지. 화학 결합이 포텐셜 에너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이제 이미 토대가 확립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 살짝 짚어봤는데 이 물리학적인 결과를 어디에 적용을 해볼 거냐면 바로 화학결합이요. 그럼 화학결합에 뭐가 있느냐? 뭐 되게 다양하게 많죠. 그런데 이제 화학결합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유명한 화학결합이 바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바로 공유결합 혹은 이온결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유결합, 이온결합처럼 화학에서 가장 유명한 결합들에 대해서 위치에너지의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이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념이 확장이 돼서 나중에 뭐까지 연결이 되냐.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격자 에너지 개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의 예시들을 살펴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자, 뭘 해볼 거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공유 결합에 대한 적용입니다. 공유 결합에 대한 적용. 자, 첫 번째 1. 모델링. 델링 모델링. 자, 한번 보시죠. 자, 공유 결합하면 가장 간단한 분자 니기. 공유 결합의 가장 간단한 분자. 동현거스? 공유 결합의 가장 간단한 분자. 아, 물이요? 그것보다 더 간단한 게 있을 수 있죠. 도연?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또, 필기하고 있는데. 또 야동 보고 있었죠. 아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 아, 진짜 이 음란마귀 같으니라고 진짜. 아, 진짜 어? 사람도 이상하게 만들어. 또 이상한 거 맹 보고 있다가 지금 내가 지적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 무슨 소리야 지금 필기 다 했잖아요 지금. 쓱 필 넘기고 이렇게 막 아 진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또. 자, 도연? 공유 결합의 가장 간단한 예. 싫어요. 아, 네. 뭐 시집 가든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소 분자가 있겠죠. 수소 분자가 공유 결합을 하는 가장 간단한 분자잖아요.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분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누구를 예로 한번 들어볼 것이냐? 바로 H2. 그럼 H2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수소 분자니까 수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요? 수소 원자 몇 개? 2개. 그러면 원자가 2개니까 원자 핵도 몇 개? 2개. 그리고 수소 원자는 원자 하나당 전자가 몇 개?
수소 원자당 전자가 1개. 그런 수소 원자가 2개니까 전자도 몇 개? 2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를 아주 간단한 모델링으로다가 자 이런 식으로다가 짜자자잔 짜자자잔 해가지고는 요거이 원자핵. 자 그래서 요 원자핵 주변에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다가 보통 전자 궤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보호 모델 관점으로다가. 그래서 전자 궤도가 있고 그 전자 궤도에 뭐가 있는 거야? 짜자자잔. 이런 식의 이제 전자가 있는 거지. 맞죠, 맞죠?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원자 핵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전자 궤도에 전자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 분자에는 2개의 원자에게 2개의 전자가 있는 것이다. 맞나요? 네. 맞죠, 맞죠, 맞죠? 이때 여기 보시면 바로 핵과 전자 요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력이 나타나죠? 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 인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여기만 있느냐? 아니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지요. 그리고 여기도 있지요. 맞죠? 그 다음 핵과 핵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바로 청력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전자와 전자 사이도 뭐가 나타날 수 있죠?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렇다면 1.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이 화학적인 시스템도 물리학적으로 분석하면 바로 무슨 힘과 무슨 힘이? 인력과 청력이 따로따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구나. 무슨 말 알겠죠? 인력과 청력이 같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저 상호작용력이 같이 나타나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작용에 무슨 식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식을 가지고 저 공유결합력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 물리학에서 이제 확립된 식으로다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인력과 청력 중 누구에 의한 효과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인력과 청력 중 누구의 효과가 좀 더 세게 나타나겠습니까? 인력. 바로 정답. 인력이 많잖아요. 역시 도현이 대단해요. 그래 잘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바로 인력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더 많아서. 화살표 개수가 더 많아서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인력, 청력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죠. 네.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화살표 개수가 적어도 가까우면 아주 커질 수 있고요. 멀어지면은 약해질 수 있어요. 단순 개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개수가 지금 저 모델에서는 개수가 많은 건 인력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거리에 따라서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 개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냥 난데없이 그냥 저렇게 해놓고 인력의 효과가 더 우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치의 에너지가 음수라서. 그게 그 말이죠. 그게 그 말이죠. 전자가 안 도망가서. 저는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걸 조금 더 이제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피부에 어떻게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구나. 그래요. 전자가 공존해서. 근데 남이랑 비슷하다 말이야. 조금 아쉽는데요? 조금 아쉬운데요?
자꾸 그러다가 지환이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한이 응? 서열 정리하려고 지금. 예? 이러고 있어요. 아니 지환이가 뭐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안 해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화날 때도 있잖아요. 지환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아니, 죄송한데 지한이 저한테 화 안 내는데. 나라도 내겠어요. 쌤 되잖아요. 예? 쌤은 실제로 되잖아. 나 그래도 그 뭐냐면 그래도 되게 그냥 뭐 쌤은 뭐, 메르세 수업에서 뭐 예. 설명하는데 한 번 웃었다고 화냈어요. 갔잖아요 제가 이러면서. 진짜 아니 그때 그 장면만 몇 번 돌려봤는데. 정말요? 고마워요. 그때 아니 말을 하려고 하면 웃고 말을 하려고 웃고 이래가지고 진행이 안 돼서 그랬었습니다. 저한테는 화 안 냈어요 그 상황에서. 응? 저한테는 화 안 냈죠. 쌤은 화- 분노 조절 잘 못하니까. 아니요 굳이 화내를 안 내도 되는 게 뭐, 왜냐면 지원이가 한마디 했을 테니까요. 네. 어? 뭐라고요? 좀 집중하자 이렇게 한마디 했을 테니까요. 쌤이 그러니까. 그런 말 한다고요. 네, 그래서 지원이 우리 반 반장이니까요.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다들 좀 친하게 지내라고요. 친하세요. 아니 좀 더 친해지려면 조금 더 친절하고 좀 예의도 지키고 서로 좀 더 우애해주고 맨날 서로 쌍욕하고 막 서로 때릴 것 같이 장난치고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안 되지. 쌤이 이제 예의 좀 지키자. 시키면 네가 계속 와.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바로 이게 의외로 명쾌하고 단순해요. 허탈할 정도로 명쾌해요. 생각하게 시간 주세요. 바로 H2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모델링으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이 실제 있어요? 실제 없어요? 있어요. 실제 있고 아주 불안하게 존재해요. 꽤 안정하게 혼자 잘 있어요. 꽤 안정하게 혼자 잘 있죠. 화학 반응을 안 한다고 치면 그냥 혼자 이렇게 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있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들 사이에 청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청력은 모으는 힘이에요? 찢어내는 힘이에요? 찢어내는 힘이죠. 청력이 더 강하면 이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멀어지고 멀어져서 세상에 수소 분자는 존재하지 못할 테니까요. 근데 실제 수소 분자라는 게 실제 있잖아. 실제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인력보다는 청력보다는 인력이 더 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접했네. 예, 가장 근접한 답이에요. 시간이 뭐라 했었지? 기억도 안 나네. 아니 진짜 뭐라 했지 궁금해가지고. 저희 진짜 털 정리 한번 하자. 자, 봅시다. 자, 간다. 자, 이거 줄게요. 준다. 자,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의 형성 미케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미케니즘. 자, 우선 첫 번째는 이런 상황. 요 수소 원자라고 합시다. 자, 수소 원자입니다. 얘네가 우선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이 무한함을 진짜로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요. 의외로. 그래가지고 원자 엄청 작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면 쟤네들이 이제 무한히 먼 것이냐면 예를 들면 유주? 혹시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응? 부르키나파소. 그게 뭐예요? 자, 지원아? 네?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있나요? 뭔지 모릅니다. 아유 씨. 이거 자, 뭐야? 아니면 특별한 감정이 있는데. 아니면 다른 얘기 해볼까요? 자, 궁금한 도요?
일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뭐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일본 좋아해요. 아 그런가요? 일본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일본 같은 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논리를 넘어선 감정이 있지만 저 부르키나파소 같은 나라는 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죠? 나라 이름입니다. 뭐니까? 들어본 적이 정답. 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하는 거야? 근데 들어가는 거. 이 먼 게 어느 정도로 뭐냐면요. 그럼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는 어디쯤이냐면 그 서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서아프리카에 있고 왜요? 산에 와가지고. 누군데? 아, 갑자기 사람 화나게 하네. 왔어요? 아니, 왔어요. 완전 수업 시간 들어와서 우리 오, 아니, 뭐 아니 진짜. 갑자기 가사를 만져간다고. 아니 미쳤나? 아니 갑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건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부르키나파소가 어디냐면 서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어는 그 뭐냐면 스와힐리어예요. 스와힐리어고 아직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에서 계급에 정해진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좀 다르긴 한데 그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아무런 적대감도 없고 아무런 이런 뭐냐면 이게 호의감도 없냐면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그래요. 그럼 물리적으로 얼마나 뭐냐? 지구 반대편. 예. 근데 미국도 멀잖아. 아 진짜 뭐라. 맞습니다. 근데 왜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 감정을 못 느끼죠? 커서. 뭐 하는 거야? 어, 지금? 바로 매체의 발달 때문이죠. 매체의 발달. 매체가 발달해서 미국은 실제로 아프리카만큼 대한민국에서 멀거든요. 먼데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걸 누가 줄여주는 거야? 매체가 줄여주는 거죠. 특히나 인터넷이 잘 되는 대한민국 사회는 그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부르키나파소처럼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은 인터넷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화적으로도 멀게 느껴지는 거죠. 뭐 그것도 있고 미국은 뭐 침략을 잘하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아예 걔들은 이제 배를 끌고 와서 침략을 하니까 배를 끌고 오면 뭐 눈에 보이잖아요, 직접. 보이니까 그런 역사가 깊어서 실제로 멀지만 우리가 멀지 않게 느껴지는 착시도 있죠. 네. anyway.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이게 있으면 부르키나파소가 대략 저 지구 반대편에 이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육로가 있어서 걸어간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서 이렇게 걸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걸어가는 길이가 대략 내가 지구과학책 찾아가지고 지구 이렇게 둘레 대충 해봤더니 아주 러프하게 17,0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7,000m 정도 걸어가면 이런 지구 반대편에 당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7,000km? 그러면 17,000km인데 그 성인 남성 키를 대충 1.7m로 잡아보자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대략 이게 몇 개 정도 나오냐면 10의 한 7승 정도 나와요. 10의 7승. 10의 7승이면 우리가 숫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몰라요. 1000만. 10의 8승이 억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내 몸 크기에 1000만 배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을 갖는다? 무한정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원자에 적용을 하면 원자는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죠?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돼요. 이게 원자 크기예요. 그럼 원자 크기에다가 10의 7승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를 우리가 다른 말로 1mm.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잡아서 1cm. 이 정도면 원자들 입장에선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한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무한을 저 우주 끝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느낀 한 1, 2c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얘들 입장에서는 무한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아무런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수 센티미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인력과 청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그러면 이제 상태 2에 돌입합니다. 상태 2는 1보다는 어떤 상태냐면 1보다는 좀 더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1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진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스스로 운동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가까워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때려서 둘이가 뭐 조금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건 약간 더 가까워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둘 사이에 인력이 더 우세해졌을까요? 청력이 더 우세해졌을까요? 자, 우연히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한정 먼 건 아니고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는 저 둘 사이에 무조건 인력이 더 우세해진 겁니까? 청력이 더 우세해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맞나요? 아 청력인가? 청력. 버르버르버르버 둘 사이에 무조건 인력이 더 우세합니다. 왜죠? 약간 원래 상태를 보존하려고 청력. 왜죠? 왜 저래야 되죠? 무조건 둘 사이 인력이 더 우세해야 됩니다. 왜죠? 바로 그래야 H2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 자연계에서는 수소가 원자로 있는 게 안정합니까? 분자로 있는 게 안정합니까? 우리 자연계에서는 수소 H2 분자로 있거든요. 그러면 수소 원자로 있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분자로 있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분자로 있는 게 더 좋은가 보죠, 우리 우주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적당히 가까워졌는데 청력이 더 세. 그럼 더 가까워지겠어요? 하다가 멀어져 버려야 되겠어요? 멀어져 버리면 우리 우주에 수소 분자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한정 멀다가 약간 가까워질 때는 무조건 무엇이 더 세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인력이 더 세다라고 무조건 말을 만들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 알겠죠? 그리고 상태 3. 상태 3은 요겁니다. 짠. 아니, 그림 너무 안 이쁘다. 자, 요때 드디어 공유 결합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공유 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공유 결합을 만들었고 그때 하필 또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0.57 잠깐만요. 575 얼마더라? 0.75 수소하고 수소 사이 거리가 0.75 옹스트롬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핵과 핵 사이 거리가. 이럴 때를 우리가 공유결합을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RE라고 쓴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합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상태 3에서 0.75 옹스트롬이라는 결합 길이를 형성하면서 드디어 공유 결합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이걸 의미해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이
두 핵 간 일정한 결합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합이 형성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 말 뜻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지환이, 유주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대략 0.5m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우연히 둘이가 앉은 거 아니에요? 0.5. 그러면 둘이 0.5m인데, 근데 사실 0.5m건 1m건 0.3m건 우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딱 보는데 그냥 근데 나는 사실 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짜 전혀 모르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딱 봤더니 0.5m. 근데 내가 갑자기 스타벅스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도 둘이가 0.5m.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또 갔다가 또 어디 갔는데 또 어디 식당에도 0.5m. 우동집이 우동.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0.5m.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멀지도 않고 더 가깝지도 않고 딱 그 0.5m에서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 그럼 잘 봐. 만약에 내가 두 입자를 봤는데 언제는 10m, 언제는 0.3m, 언제는 5m 그 둘 사이 거리가 들쭉날쭉 하면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관찰할 때마다 0.5m, 관찰할 때마다 0.5m, 어디서건 계속 0.5m 면 누구든 뭘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그건 모르는 거죠. 누구든 그럴 때 자연과학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일정한 결합 거리는 두 알갱이 사이에 무엇을 보여주는 거다? 어떤 관계, 어떤 릴레이션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런 알갱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결합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핵 간 일정한 결합 거리를 유지하는 이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한다? 결합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공유결합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제발 봐. 3. 그렇다면 두 입자 간 인력, 청력은 어디가 더 클까요? 두 입자 간 인력, 청력은 어디가 더 클까요? 동은 뭐라고요? 정답! 같다 이런 말이죠. 왜 같아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력이 더 우세하면 그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하고요. 청력이 더 우세하면 멀어져야 하는데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가 되면 알짜함이 없는 거죠. 알짜함이 없으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어떤 화학 결합을 이루었을 때 알갱이들 사이의 인력 청력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완전 중에. 그 다음 상태 1, 2, 상태 3, 마지막 상태 4. 마지막 상태 4. 자, 이건 뭐냐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 개가 어떻게 된 거냐면 Re 보다도 더
압축된 상황입니다. 자, 화학결합을 하면 화학결합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죠. 아, 보통 그런데요. 때로는 이 화학결합 길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누군가 와서 때리는 경우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쾅 하고 충돌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 거리에서 더 가깝게 팍하고 어떻게 압축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사이가 0.75옹스트롬인데 누가 때리고 가지고는 이 두 사이가 갑자기 0.3옹스트롬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선 이 두 입자 간 인력하고 청력 중 무엇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청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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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압축이 되면 청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야 다시 RE 거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게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준다고 했었죠. 예를 들면 뭐 꼭 사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친구끼리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친구끼리도 맨날 같이 독서실 가고 같이 뭐 학교 가고 같이 PC방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격을 하시네. 왜요? 저격을 갑자기 왜요? 참 이해할 수가 없군요. 네, 무슨 저격을 한다는 말씀인지. 자, 어쨌건. 이제 말해줬잖아요. 뭘요? 지금 친구 사이라 니 지금 동현이랑 PC방 가고 학교 안 가? 그래 같이. 그거랑 얘기하고 돼요. 네. 야, 자, 어쨌건. 저도 선생님이 또 저격을 한 줄 알았어요. 저격이요? 뭐, 난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어쨌건. 그런데 이 일정한 거리로부터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관계가 뭐냐면 좀 느슨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일정한 물리적 거리가 친구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물리적 거리와 사귀는 사람들 사이 일정한 물리적 거리가 당연히 같아요. 당연히 물리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그 일정한 거리가 정해진 것보다도 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밀어낸다니까요. 밀어내게 돼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동현이하고 나는 그 뭐냐면 학생하고 뭐 이렇게 강사 선생님 사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 이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내가 갑자기 동현 이거 동현아 방금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동현아 방금 화학 이해했죠? 화학 이해했죠?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 저한테 해보세요. 싫어요. 네. 싫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 이게 같이 800일을 하고 이게 누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뭐 결혼도 했고 뭐 딸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해봤나 모르겠는데 800회가 있잖아요. 한 30초 로맨틱하고요. 30초 넘어가면 엄청 힘들어요. 이게 사람의 머리라는 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갖고 800회 처음에 한 30초 동안은 약간 로맨틱한데 30초 지난 다음에 갑자기 팔이 피가 안 통하면서 덜덜덜 하면서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럼 아무리 뭐냐면은 사랑하는 그 나의 아내라 하더라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빼게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랑꾼이 아니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물리적으로 밀어낸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거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인간이 바라보는 우주의 현상인 거예요. 그게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입자들 사이의 화학결합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이러한 상황을, 이 그림을 뭐로 나타낼 수 있어?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내용부터 1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실 갖다 주. 자, 어이구.